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취재 편의점에 장윤선 기자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너무 송구합니다. 금속노조가 집회를 하느라고 그 이제 광화문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광화문 막혀 있습니까? 거의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아니 이제 곧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대만 지나서 하필이면 또 행진을 시작할 무렵이어가지고. 자, 뉴스 다이브를 함께 하시면 이렇게 교통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BS랑 같이 개표 방송을 하셨군요. 그랬구나. 네. 예. 자, 많이 막힙니다. 예. 우리 장윤선 기자 오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G7 포함해서 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순방에서 일정을 하고 있는 것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 등에서 관심 있는 것은 저 환송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 환송 행사에 당 대표는 보이지 않고 국무총리는 보이는 저 장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오늘 오전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앞으로 8월 17일에 치르게 될 전당대회 당권과 연결이 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정 자체가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송 행사에 당대표가 없다. 근데 그 당대표가 그 시간에 호남에 갔다. 뭐 이런 거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통상 출국을 할 때는 당에서 나가서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귀국길에는 국무총리가 마중을 했던 경우들이었는데 이건 지금 반대로 지금 김민석 총리가 먼저 보였으니까 해석을 다양하게 하던데 이 세 분의 해석은 어떤지 해석을 뭐 지난 1주년 기자회견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 같고요. 선거 결과에 대하여 매우 잠도 뭐 기분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3일간 상태가 안 좋았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다고 얘기했죠. 죄송해요. 그거랑 이것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뭐 사실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그 발언했던 거 하고 그 발언의 해석하고 또 뭐 행동인 거죠. 현장에 보이는 모습이랑. 그걸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한테 상당히 실망했거나 다음 당권을 줄 수 없다라는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한겨레 정치부 최하연 기자 취재 내용 보면요, 민주당에서 전날까지는 이제 환송 행사 준비를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 연락이 와서 안 가게 됐다. 이런 내용이 오늘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등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장윤선 기자께서는 청와대 내부의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들린 얘기가 있나요? 아니 이미 다 알려지고 보도가 다 돼서 특별히 덧붙일 얘기는 없는데 사실 환송 행사를 전날부터 미리 준비하는 건 없어요. 뭐 플랜카드를 찍거나 뭐 당에서 소팻말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크레파스로 예쁘게 해서 잘 다녀오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간소화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최소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여튼 그 미국 이란 전쟁. 그리고 또 지금 선관위 사태 뭐 이런 등등의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그 정무수석 통해서 당에 좀 그 환송 인원을 좀 최소화하자라는 의견을 당에 전달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최소화해서 당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자체가 잘 안 나온 건데 이제 기자들의 구구한 해석은 아니 그러면은 중앙에서 이를테면은 그 외교안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선관위 사태라든가 뭐 장동혁 대표처럼 직접 잠실을 가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지 왜 뜬금없이 전북에 사찰에 가 계시는 거야.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어젯밤에
이원택 지사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원택 지사는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당대표가 전북에 오셨다. 금산사에 왔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아유 그럼 내가 가서 뵈야지라고 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심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뭐 가는 길에 그냥 선운서 어차피 갈 거라서 가는 길에 먹겠다라고 해서 그럼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하고 같이 하시자라고 해서 오찬을 함께 한 거다. 그게 다고 뭐 청와대 이런 거는 몰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파만파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엄청나게 공을 들인 전북 지역의 선거를 치른 거라서 당선자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오셨으니 당연히 기쁘게 맞이해서 오찬 함께하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건데 전국 단위에서 수많은 구구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왜 거기서 나타나? 이거 전당대회용 아니야? 이제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일파만파 이제 터지는 건데요. 저는 저 사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지훈 변호사 잘 해석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당대표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외부에는 청와대가 그런 입장을 밝히지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껄끄러운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 껄끄러운 기류를 보이게 막 푸는 게 난가? 아니면 국민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난가? 어떤 게 고수의 그 행동인가?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 이제 공개 발언이 있다라는 게 미리 예고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요. 해당 영상을 보니까 저희 제작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하여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면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도부 모두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심과 나태가 부른 이 참담한 결과를 깊이 성찰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할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당 내외 일각에서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당의 공천 과정을 비난하거나 선거운동 과정과 결과를 함부로 폄훼하고 죽도록 싸운 동지들을 조롱하는 그런 행태는 당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 정청래 대표, 강득구, 황명선,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까지 저희가 편집한 내용을 들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백서 발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이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거 끝나자마자의 정청래 대표의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겼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겼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물론 서울 탈환은 아프다라고 했지만 서울 탈환하지 못한 것은 아프다라고 했지만 이겼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 그 발언에 대비해 보자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언급 이후에 어떻게 보세요? 이건 몸을 낮춘 거라고 보십니까? 약간 변경한 거죠. 이겼다였는데 그 기자회견 이후로는 약간 반성한다 이걸로 바뀐 거죠. 아마 만약 이제 근데 사실은 그냥 뭐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뭐 이겼다고 뭐 본인은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게 참패한 거로 저는 보는데 그때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 메시지가 거의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의 여지가 저는 없어 보이는데 그게 만약에 또 맞다 그러면 그때 또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이 또 사퇴하자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친명계구나라고 그런 분들 대화 그 발언들을 보면 우리는 사퇴하겠다. 아니면 안 나가겠다. 당신도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계속 조금 미루는 모양새로 보여요. 난 사퇴 같은 건 안 한다. 난 당대표 도전할 거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요 정도 얘기하니까 반성은 한다. 요 정도로 이제 아직까지는 메시지를 되신다. 내는 걸로 보입니다.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청래 대표의 발언?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피철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평택을의 판을 이렇게 짜면 이거는 피철철이다. 제가 평택 기억하시죠? 예. 피철철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부지리로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거 너무나 예고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진영이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진영이 분열하면 지는 거예요. 그거는 봤잖아요. 우리가 87년 6월 항쟁 때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12월 대선에서 DJ하고 YS가 서로 하겠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누가 됐습니까? 노태우가 됐어요. 예, 그 역사 오늘이 60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39주년이 돼서 우리는 뭐를 반성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으며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나. 제가 아까 금속노조 오면서 들었어요. 예.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서야 한다. 그런 거거든요. 예. 너무나 명징한 상황에서 계속 분열하고 갈등하면 결국에는 노태우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독재의 연장전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이 갈등하고 싸우면 어부지리 유이동처럼 이제 어부지리 이제 국힘의 판이 열리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지만 이제 빠르게 정돈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예,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께서 X의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또 올리셨어요. 좀 그 대통령 말고 저희 여론조사 지금 앞서 준비됐던 KSOI 거죠? 9.7%가 빠졌습니다. 빠졌죠. 예.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그동안 청와대는 기자들이 이제 지지율이 좋을 때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으면 숫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숫자가 빠지니까 바로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아마 지지자분들은 저 X 보면서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지고 그럴 겁니다. 진짜 제가 최근에 대통령 사진 보니까 눈이 충혈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숫자를 보면 정말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빛나는 숫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종합하면 지금 싸울 때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란 청산 아직 안 됐잖아요. 재판도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적 상황을 만들고 아까 보니까 최고위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어마무시하네요. 저는 아침에 방송하느라 저 장면은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기류가 팽팽합니다. 이거 끊어지면 무서울 것 같아요. 자,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뭐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들 보시는 분들은 그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양상도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뉴스다이브 댓글창이라고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였을까요? 단순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일종의 평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조사 대비 KSOI 기준으로요 9.4%포인트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빠진 것 같던데요.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방 중임에도 SNS에 글을 올리면서 더 겸손히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없어요. 이 사태에 10%가 대해서 빠졌어요. 9%가 빠졌어요. 선거 진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겼다고 하면 어떡해요? 졌는데. 진 거잖아요. 진 거를 맞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은 60-70% 지지도를 받고 있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선거를 다 이겨야 되는데 거의 다 졌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빠꾸 돼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당하고 비슷하게 예. 그거를 자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권력 투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당권을 잡고 싶어서 아하. 이게 시작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혼란적인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 뭐 저는 좀 이런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거의 의지를 다졌고, 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또 뭐 또 다른 인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